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9월 5일 토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오늘 9월의 첫 주말이죠? 예, 저는 MTN의 비반자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조금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또 그냥 어제 또 놀라셨죠? 예, 그래요. 오늘 또 미국시장이 새벽에 좀 밀렸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유, 이놈 회장이 그냥 오르려면 그냥 쭉 좀 제대로 반등 더 쫙 해주든가, 그죠? 예. 근데, 제가 뭐 저번에 소낙비 이야기로 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을 얻으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낙비는 맞을 수밖에 없다. 대범하게 맞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소낙비는 결국 여러분들, 제가 소낙비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장마전선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소낙비가 들어왔어요. 전 소낙비예요. 소낙비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소낙이라는 말을 했나 하면요. 소낙이는 올 때는 이 하늘에 구멍 났나? 큰일 났다. 야, 이거 이거 홍수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지만요. 결국 소낙이는 지나가는 비예요. 그래서 우린 걸 소낙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홍수가 날 거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무슨 뭐 장마전선이나 태풍 피해가 들어옵니다. 이런 말을 할 텐데 소낙이라는 말을 제가 했던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지나가는 비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소낙비 올 때는 힘들어요. 비 맞고 짜증나고 눅눅하고. 근데 결국은 지나간다는 거죠. 그 오는 순간에는 이 비가 절대 안 그칠 것 같지만. 전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직 소나기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오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은 소나기가 조금 더 내리려나 봐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비는 지나갑니다. 글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요? 전 이상하게 확신이 있네요. 근데 그 소나기가 오늘까지 온 건지 어제까지 온 건지 내일까지 올 건지 모레까지 올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소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 이반장한테 전화하세요. 전화 02786-102103 102103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많이 주세요. 편하게 이반장하고 같이 고민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좋습니다. 전 잠시 후에 1부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볼게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대전에 사는 이은수라고 합니다. 어디요? 대전입니다. 아, 대전에 사시는 성함이? 이은수. 이은수님이요? 예. 예, 그래요. 은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은수님, 요번에 주식하신 지는 한 몇 년 되셨어요? 한 반년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예. 아유, 6개월밖에 안 됐으면 그냥 아주 놀라시고 있겠네, 요즘. 예, 좀 종목을 잘못 사가갖고. 그래요. 종목을 잘못 사서? 아이고. 예. 그래요. 아이고, 하여튼 6개월밖에 안 되셨으면은 요번에 아주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놀라는 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경험이 있을 때는 그 경험이 어떤 경륜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걸 통해 가지고 뭐를 앞으로 바뀌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자기가 좀 그 경험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경험을 분명히 하셨던 분들인데도 이상하게 항상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때 똑같이 절망하시고 실망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은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이제 경험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기가 이제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을 절대 그 순간만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정말 필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 은수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이요? 몇 수가요?
6,700원에 50%. 6,700원에 50%요? 예. CJ ENM 예. 84,000원에 30%. 네. 84,000원. 예. 현대산업개발 네. 6만 원에 네. 20%. 아,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주식하신 지가 6개월 되셨다 그랬죠? 예. 주식을 사는 기준은 있으세요, 혹시? 기준은 좀 정해놓긴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져가지고. 아,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우리 이야기하죠. 저기 그 손절 시키는 거하고 이거를 좀 했었는데 제가 또 이번에 그걸 못 해가지고 손실이 좀 많이 났어요. 손절매를 못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 종목은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주로 증권방송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좀 사는데요. 예. 이번에 오리엔탈 전공을 하는 건 관리 종목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 기사를 보고 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다. 이제 세다가 이제 살아난다. 이런 좋은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되게 고점이가 사가지고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관리 종목이 뭐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리 종목 중에 말 그대로 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이라면은 오히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관리자라고 해가지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죠? 6개월밖에 안 되셨고 6,700원에 50%를 사셨고 현대산업 6만 원에 20%, 84,000원에 30%. 일단 지금 이 종목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은수님한테 6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보이셨어요. 예. 왜냐면요, 은수님. 오리엔탈 전공이 뭐 신문에서 읽으니까 뭐 관리가 뭐 좋아진다, 이제 관리 종목에서 뭐 탈피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서 사셨나 봐요. 그죠? 예. 예, 그래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요, 은수님, 이런 것도 있어요. 사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사는 타이밍도. 왜냐? 은수님,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나요? 저가 매수가 우선적이죠. 중요하고. 저가 매수요? 아니, 뭐 고가 매수하면 돈 못 버나요? 그렇긴 한데 우선 이제 매수 시점이라든가 가격이 좀 그걸 잘 보고서 좀 사야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좀 잘못 들어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좀 많이. 예. 빠지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살 때는 다 똑같겠지만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죠? 되게 바로 지금 예. 말씀하신 그게 지금 은수님의 가장 큰 지금 고쳐야 되는 문제세요. 바로 지금 그거였어요. 왜냐면요, 은수님 이제 앞으로 주식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상담도 해보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딱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딱 잘못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걸 고치면은 그분은 리스크가 확 주는데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뭐냐면 오스코트 같은 그러니까 이 오리엔탈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우리 주식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똑같아요.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어떻게 해요? 더 비싸게 팔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비싸게 산다 그래도 비싸 보여서 산다 그래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회사가 잘 보시면은 바닥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닥이 해가지고 요번에 시장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얘가 2,000원 정도에서 거의 8,000원까지 4배를 올랐어요. 순식간에. 보이세요? 예. 예, 요게 불과 한 2, 3주 만에 4배가 올랐어요. 4배, 4배. 4배. 4배면요, 주식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예요. 특히
요거 4배 오르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냐면요.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4배 오르는 게 여기가 언제예요? 8월 17일, 그러니까 광복절 정도 되네요. 광복절부터요. 여기 이 8,000원대까지 오른 게 언제냐면요. 8월 24일. 일주일. 일주일 만에요. 4배가 올랐어요, 주식이.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일주일 만에 4배 오르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주식은요. 앞으로 10배가 오른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절대 안 살 거예요. 왜? 이 주식이라는 거는요. 갈 때는 조금 더 갈 것 같지만 오른 폭이라든지 기간도 봐야 되고 이 회사의 진짜 상황도 봐야 되고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경험이고 실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르다 보면은 경험이나 실력이 없는 분들은 이게 오르는 모습만 잠깐 보고 더 오를 것 같이 환상에 젖게 되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4배가 오른 주식이 더 오르려면 그러면 이건 한 달에 한 7, 8배 올라야지 먹을 게 생긴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근데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거의 그런 주식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주식이 그런 주식이 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회사의 좋고 나쁨을 일단 따지기 전에 이 회사에 오른 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라면 저라면 이 회사를 6,700원에 들어가셨잖아요. 6,700원이면 여기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얼마 전에 들어가셨죠? 예. 저 8월 마지막 날 들어갔어요. 그날 저기 그 공시나고 날. 그럼 요 날이거든요. 네, 대주주 뭐 저기 채권 나가서 저기 보여주시면 매도한다 뭐 공시 뜬다 그날. 예. 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주식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뭐냐면 님. 예. 좀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아무리 정부가 단속을 잘하고 뭘 이렇게 해도 영원히 페어한 게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보의 비대칭이니 뭐의 비대칭이니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금감원이 아니라 금감원 할아비가 나와서 아무리 주식시장을 깨끗하게 잡으려고 해도 100% 깨끗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도 들어가고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도 들어가고 막 이러고 이 돈이 들어가 있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이기 때문에 100% 클린해질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요. 예. 예, 그건 영원히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결국은 꼭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 오를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왜 오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갖다 붙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좋은 뉴스를 빵 터트리면서 물량이 빵 터지면서 빠져요. 근데 개인들은 그때 그 주식이 더 간다고 생각하고 사버려요. 근데 속된 말로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이 주식이 그런 주식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다른 것들에 비춰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고 빵 터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가 채권단에 뭐 물량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어떤 좋은 뉴스나 이런 게 빵 터지고 나면 푹 하고 오를 때 절대 거기서 속된 말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은 잘 안 사요. 그런데 개인들은 무식하게 오른 상황에서도 그런 뉴스가 터지면 사버리세요. 왜? 더 갈 거라는 환상에 졌거든요. 근데 그럴 때 주식은 더 가지 않거든요. 그럴 때가 개인들한테 무덤이거든요. 예. 지금 6개월밖에 안 되셔서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비일비재하게 보실 거예요. 그게 개인들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보면요. 그때가 개인들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에 자기 발로 들어가세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항상 방송하면 뭐 이렇게 개인들을 봤을 때 그게 무덤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해도 아니거든. 왜? 사람이라는 게 올라가는 이거를 보면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해드려도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세요. 왜? 그 순간에 마비가 되세요. 이걸 봤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이 보여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은수님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의 좋고 나쁨을 따질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이 모습이 해결이 안 되면 은수님, 근데 죄송한데 주식은요, 당한 데서 또 당해요. 뭐냐? 이런 모습에서 당했죠. 나 다음에 안 그럴 거야. 이러잖아요. 몇 개월 뒤에 만약에 이런 현상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8, 9명의 개인 투자자는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바뀌셔야 돼요. 라고 오늘 방송 처음에 은수님하고 할 때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은수님 절대 지금 그러실 거예요. 아이, 나 이제 다시 이런 실수 안 해. 제가 봤을 때 1년 안에 이런 실수 한다에 이런 실수 할 확률이 8, 90%라는 거예요. 저 만약 제 느낌상 거기에 저 배팅할게요. 왜? 개인들은 거의 8, 90%는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는 사람이 결국 주식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뭐 반등이 조금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실은 앞으로 더 밀릴 거예요. 왜냐? 여기 갭이 있어 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이 갭을 안 메꿨어요. 그러니까 더 밀릴 거예요. 이거는 거의 3,000원대 찍는다는 거는 뭐 저는 자신하냐 자신합니다. 이거 3,000원대 찍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밀릴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50%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은수님, 제가 여기서 좀 아픈 소리 할게요. 은수님, 이거 손실 많이 입을 거예요. 입을 것 같아요. 이거 다시 반등 못하면 입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수님, 손실을 당하더라도 지금 당하세요. 왜? 지금 아파야지.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 이거 뜨거워 이러면은 그래도 아니에요. 왜? 자기가 뜨거운 걸 진짜 딱 들었을 때 아뜨 해야지. 그다음부터 아뜨 그러면 애기가 절대 안 잡아요. 왜? 뜨거워 봐야지 알거든요. 아, 이게 뜨거운 게 얼마나 괴로운 거구나. 마찬가지로 지금 괴로우실 거예요. 앞으로도 좀 괴로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차라리 지금 시작하실 때 얼마 안 됐을 때 이걸 당하시는 게 은수님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가슴에 새기게 되세요. 절대 이런 식의 주식들은 안 들어간다는 걸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지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그냥 버리세요. 그게 은수님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들고 가라는 말씀은 전 안 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 글쎄 뭐가 그렇게 이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분은 그분 생각이 있겠지만 전 제 생각으로 이 회사는 매력이 없다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솔직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CJ ENM인데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84,000원 30%인데요. 84,000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내수로 해서 꾸준하게 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일단 큰 무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트렌드하고 여러 시장 상황이 그래도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는 뭐 그렇게 빨리빨리 올라가는 회사는 아니에요, 실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손절가 드릴게요. 이건 한 65,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65,000원 안 깨지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현대산업인데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도 6만원 20%인데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에 올라갔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건설주들보다 좀 글쎄요, 다른 건설주들 갈 때 앞으로 혹시 가게 되면 똑같이 갈까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퀘스천 마크는 달아요. 왜냐면 현대산업은 이미 이 회사의 매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현대산업은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 저는 현금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다른 건설사들이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일까라는 건 전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다른 건설사들 중에는 매력을 혹시라도 앞으로 쓸 애들이 있는데 얘는 이미 매력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럴 때 같이 움직일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아요. 그래서 요거는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일단 현금화를 하셔서 다시 심기일전 해가지고 종목을 선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은수님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아프더라도 나중에 웃을 수 있으면 지금 아픈 건 절대 아픈 게 아닙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고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 1023,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그래요. 뭐 답답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 하소연할 데 없잖아요. 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편하게 가자고요. 그리고 아마 저번 주에도 그 울산에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요번
시장을 보는데 굉장히 편하셨을 거예요. 저번 주도 그랬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 아마 오늘도 제가 그 얘기 해드릴 겁니다. 의정부에서, 예, 오늘 제가 의정부 신한대학교로 가는데요. 배대관 1층 세미나실 오후 2시부터 가는데요.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떤지 아마 들어놓으시면은 그래도 글쎄요. 비를 제가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왜 오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올 건지 그러면 우리가 옷을 어떻게 말릴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못 그쳐요. 그렇지만 그 비를 예보를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오늘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오후 2시부터 뵙겠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2일은 경기도 광명 KT 역사에서요. 제1층 회의실 서편입니다. 서편 2시부터 하니까요. 잘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울산 사는 김영광입니다. 김영광님. 네. 아, 그래요. 저번 주 울산에서 강의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아, 제가 가고 싶었는데,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못 돌잔치.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도저히 뺄 수가 그러셨구나.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번 주에 와서 들으셨으면 좀 그래도 도움 되셨을 텐데. 요번 주.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 방송을 항상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영광님은 연세가 돌잔치 간 거 보니까 젊으신 것 같아요. 네, 30대 중반입니다, 중반. 주식 경력은요? 관심 가진 지는 한 3년 됐는데, 제대로 한 거 이제 한 1년?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영광님 같은 경우에 어떤 주식 갖고 있나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저는 블루콤. 블루콤 매수가 얼마요? 예, 14,900원. 비중은요? 네, 30% 있고요. 네. 그리고 금비 네. 66,000원. 네. 예, 손오공 비중. 비중 30%. 네. 예, 손오공 5,500원에 3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블루콤. 블루콤을 갖고 계시네요. 네. 금비. 금비는 수익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손오공도 매수가 근처. 그래요. 블루콤이 제일 애매하신 구간이시네. 그래요. 제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블루콤, 손오공, 금비 이렇게 있는데 네. 금비는 수익이고 손오공은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블루콤이 아주 제가 별로 이야기를 안 한 종목이에요. 거의 상담을. 네. 그래서 블루콤을 좀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블루콤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혹시? 이 회사가 블루투스 헤드셋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이 주식을 고른 기준이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 회사가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느냐를 보는데, 네네네. 요즘 보니까 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예.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블루투스. 근데 난 궁금해서 블루투스 헤드셋은 네. 재작년에 특히 재작년에서 작년 그때 굉장히 한번 히트를 쳤는데 이미 그때? 그쵸. 근데 네. 이게 그러면 히트 치고 사실 유행이면 없어져야 되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쭉 꾸준히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안 써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오늘 이거 힌트를 조금 드릴까 말까. 예, 주세요. 그래요. 저도 이 회사를 이럴 때 좀 은근히 이 회사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 네, 회사를 어떤 매력이 있냐라고 하면 이 회사는 쉬워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이게 네. 이 회사 매출의 거의 전부 다
한 8,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거의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보면 돼요. 몇 가지, 한두 가지는 더 있는데 그 한두 가지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별로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거의 이 회사는 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 3년 전에만 해도 이거 굉장히 열풍이 불어서 그때 헤드셋들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헤드셋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한 2, 3년 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일부러 탐방 잡으라 그래가지고 야 탐방 가자 아니면 IR 잡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런 거 아무리 그래도 뭐 탐방이나 IR 하면 자기네 회사 거 써보라고 선물로 주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탐방 갔다 와가지고 이거 얻어가지고 막 다 참먹들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편하더라고요.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내가 무슨 악덕 뭐 이런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거. 써봐야 알잖아, 그지?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 그러면은 근데 요즘 뭐 방송 같은 데서도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은 헤드셋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네. 전화기 이러고 방송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지? 네. 헤드셋들 많이 하니까 당연히 헤드셋들 그런 어떤 드라마의 열풍도 많이 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헤드셋들 특히나 택배 아저씨들 보면은 요즘 다 보면 헤드셋 다 하고 계시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번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뭐 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다 한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그래요. 헤드셋이 편하긴 하지만 뭐 학생들이 헤드셋을 하거나 뭐 우리 주부님들이 헤드셋을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양손으로 다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식당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택배 아저씨들 이런 아저씨들은 헤드셋 지금 벌써 많이들 했어요. 뭐 당장 뭐 오늘 택배가 배달 오는 분들 보더라도 아마 10분 중에 한 몇십 프로는 헤드셋을 하셨을 거예요. 많이 했어요.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그 헤드셋이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성장보다 성숙 산업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볼 게 없어요. 왜? 성장 산업에서 성숙으로 들어가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없어요? 별로? 별로 없죠. 성숙이 되고 있으면 그렇잖아.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맞습니다, 클 때도 맞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크는 거지 성숙기에 들어간 청소년들이 많이 크진 않잖아. 네.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아직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혹시 헤드셋 써보셨어요? 제가 그게 생각보다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못 썼어요. 뭐 그 관심이 때문에 써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써보려고 했는데 이어폰이 집에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 헤드셋이 이제 써봐야 하는데 예. 헤드셋이 스테레오일까요? 모노일까요? 스테레오일 것 같아요. 예. 스테레오일 것 같죠? 예, 틀리셨어요. 거의 다 모노예요. 그렇군요. 이게 편한 거 위주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아직 스테레오가 아니라 거의 다 모노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러면은 이 모노 제품 답답하지 않아요? 뭐 특히나 음악까지도 듣고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제. 예. 그러려면은 그냥 뭐 했다가 이어폰 끼고 뭐하고 하기 귀찮잖아, 그지? 네. 이걸로 다 끝내버리면 더 편하잖아. 그렇죠. 그지? 그런데 스테레오가 돼야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어볼게. 이 헤드셋 같은 거는 여자들이 막 이렇게 자기 돈으로 막 가서 사기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헤드셋 이거 그렇잖아. 그렇죠. 예. 이건 남자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와. 막 이럴 때. 네. 막 이럴 때 이제 추석도 오고 하지만 크리스마스 특히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나 이런 할 때 헤드셋 같은 거 이렇게 딱 사가지고 스테레오로 딱 돼 있는 헤드셋 선물로 야 이거 스테레오까지 되고 딱 이거 야 이러고 딱 주면은 여자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엄청 좋아하죠. 예. 엄청 좋아요. 예.
글쎄요, 이제 그건 제가 봤을 때, 그 남자친구와 애정을 검사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을 거는 같지만들, 그런데 남자친구를 진짜 좋아하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면은, 뭐 이런 걸 사왔어 이럴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요번에 선물하기도 좋을 거예요. 이 소리 무슨 소리냐?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했지만, 앞으로 스테레오 시장은 또 틀립니다. 이게 모노였던 사람들이 써서 편했던 사람들이 물론 그걸로도 편하지만 이제 이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편한 거를 원하게 되면 스테레오를 특히나 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테레오의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이 헤드셋 시장은 또 한 번의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이 회사가 지금 거의 빚을 안 내고 있는 거 아세요? 그거는 몰랐는데 PER 그거는 제가 굉장히 낮은 걸로 해서 그것도 저는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거의 빚을 안 내고 경영을 해요, 항상. 그리고 이 조그만 회사가 배당을요, 작년인가? 400원인가 했죠, 주당? 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럼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배당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진 않아요. 이대로 흐름이라면. 이 정도 되는 회사가 배당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앞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 그러면 이 회사는 일단은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뭐냐? 올라가서 이 회사가 얼마든지 빠지거나 뭘 할 수 있는데도 이 회사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 이거를 여러분들은 공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바로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이 빨리 가고 안 가면 나쁜 주식, 빨리 가면 좋은 주식. 예를 들어서 아까 오리엔탈전공 뭐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2주, 3주에 4배 갔으니까 좋은 주식, 그리고 다시 다 빠져버리면 뭐 할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올라가면 좋은 주식, 그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라가면 좋은 주식이라고 무조건 단계 빨리빨리 올라가야 좋은 주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잘못되면 그냥 답 없이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버틸 때 그럼 얘가 왜 이걸 버티고 있을까? 얘 진짜 이 버티는 힘이 뭘까? 그걸 궁금해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제가 공부해라 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의문 안 갖게 되세요? 가지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이 주식이 이렇게 버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투자하고 싶어. 내가 이 주식이 매력이 들어. 그럼 이게 버틸 때 이 버티는 힘이 뭐에서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공부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왜 그랬지? 이 회사를 따져보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이 회사가 버텼을까? 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봤더니 이 회사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뭐 이 회사가 뭐 삼성한테 그렇게 납품을 해? 아니야. 이 회사 주로 LG전자한테 납품했어요. 그런데도 LG전자 스마트폰이 뭐 삼성전자만큼 끝내줘요? 아니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 회사가 이렇게 버티고 한 주당 400원이란 코스닥에서 그거 절대 큰 장관 아니고 큰 거예요. 그런 배당, 그리고 무차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거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걸 지켜준 힘이 된 거예요. 그럼 올라가고 나서 어머 올라갔으니까 이거 이만큼 다시 빠질 거야. 그게 아니라 올라가고 나서 빠지지 않고 이만큼 버텨줬을 때는 얘는 여기를 일단은 바닥권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회사가 과연 저도 앞으로 지켜본다. 왜? 이게 과연 사람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헤드셋이 앞으로도 계속 모노가 스테레오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시장이 얼마나 열릴까? 얼마나 열리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이게 지금 여기서 분명히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이건 말 못해요. 왜? 근데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요. 계속 늘리는 거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안 오르고 있는데도 계속 사고 있죠? 네. 얘들 바보라서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을까요? 기관들, 시장 이런데 다 팔고 빠져나가야 되는 기관 애들도 안 팔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얘네도 이 회사의 이 매력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우린 주식을 하면서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까지 어떻게 올라가? 얼마 빠져? 이런 거 제가 물어보지 말라 그래죠. 왜? 네. 그거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점집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죠? 예, 그건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바로 이 사람들은 투자의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매력이 있으면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매력이 없으면 버리는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아직은 얘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고 우리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얘의 발전 가능성을.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죠? 듣고 나니까. 네, 제가 좀 이 회사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이 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걸 듣고 싶었는데 아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금비예요. 금비. 금비는 네. 금비는 일단은 비중이 제일 비싼 거잖아요. 금비, 그지? 소낙비 네. 이런 거보다 금비 거 얼마? 예, 우리 금비 같은 경우에 올라가다 이제 저항인데 제가 봤을 때 금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시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66,000원이면 한번 얘 같은 경우에 현금화를 한번 살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서 요 가격 근처에서 한번 현금화 해주시고 그리고 30%까지 가져가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이 회사.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같은 경우에 왜 사셨어요? 이거? 이 반장님이 터닝 메카드 저 몰랐어요. 근데 그 터닝 메카드 말씀하시길래 찾아봤더니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보면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올라간 지금 거예요, 튀긴 지금. 네, 한번 튀긴 했지만 버티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그래서 실은 터닝메 카드 때문에 문방구들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해봐요. 우리가 네. 들어보고 하면 터닝메 카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이게 보면 어린이날로 여기 한번 잘 비춰보세요. 아, 어린이날 전후로 해가지고 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날 전까지만 해도 터닝메 카드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가게들마다 터닝메 카드를 뭐 20개씩 막 30개씩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린이날 전후로 터닝메 카드 그게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주가는 그때부터 튄 거예요. 원인이 그거더라고. 이게 어린이날 전후로 갑자기 열풍이 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게들이 그 전까지는 쌓아놓고 팔았대요. 근데 그 이후로는 없대는 거예요.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하여튼 뭐 3일째 다 맞아 잘 떨어졌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저는 몰랐는데 그런 게 있어요. 터닝메 카드가 이게 변신하는 거 아세요? 자석을 예, 알고 만나면 있습니다. 자석 딱. 그런데 네. 얘네들이 한번 팔아먹고 끝이 아니라요. 이게 스프링이잖아, 그지? 네. 스프링이래 가지고 딱 하고 하면 이게 고장 나잖아. 그러면 이걸 AS 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AS를 맡기잖아요. 그럼 AS에서 다시 해서 고쳐서 준대요. 나 그거 보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요번에 잘 버티다가 시장에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 그때 밀렸어요. 그런데 일단 거품이라고 했으면 거품이 빠진 거야. 그런데 이제 추석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들어가죠. 네. 그때 애들이 터닝메 카드가 과연 그때는 시들해질까요? 아니요, 시즌2가 나온대요. 제가 알기로 그게 지금 10몇 가지가 나왔대는데요. 네. 지금 현재 앞으로 그게 대충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60가지가 넘게 나온대요.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거의 죽을 각오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그렇게 앞으로도 그게 하기 때문에 거품이 빠졌다라고, 요번 기회를 이용해서 거품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물로 애들이 엄마, 아빠 터닝메 카드 뭐 해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게 열풍이 또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저는 한번 가져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재미로 한 번이라도 가져가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 반장님. 투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그냥 바로 받아볼까요?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저 예전에 학생일 때 전화했었던 양정모라고 합니다. 양정모요. 정모. 지금은 혹시 지금은 군대도 제대하고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물어봤죠? 네, 디초콜릿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전화가 안 온다 그랬더니 군대 갔구나. 군대 가기 좋구나. 그랬구나. 예. 네, 잘 제대하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올 6월 18일 날 했고요. 지금은 서울 노량진동에서 혼자 고시촌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이, 누가 물어봤냐고! 아니, 요번에 그냥 군대 말고 딴 데 갈 데 없어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등록금 상담하시면서 헬스 얘기하셨는데 콜센터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예, 아이고, 적성 잘 살렸다. 그래요. 예, 이제 요번에 오늘은 뭐 물어보실 거예요? 네, 종목이 4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 900080 SNC 엔진그룹이요. 예, 그래요. 빨리, 그냥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드리니까 매수가고 비중. 이거 1,400원에 30%고요. 네. 두 번째 종목 900 하나팔령 완리 2,000원에 35%요. 네. 마지막 두 종목 더 있는데요. 네. 이건 거래소 종목인데 호라홀딩스 2만원에 30%, 네. 마지막 중국 원양 3,000원에 5%요. 일단 SNC 엔진그룹이라는 종목 집중적으로 좀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종목 선정은 진짜 참 특이해. 내가 우리 정모님하고는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특이해. 그래요. 이제는 좀 성장성 있고 항상 우량한 기업들을 하고 있는데 SNC 엔진그룹이라는 종목이 옛날에 이름이 좀 굉장히 특이했던 종목인데요. 옛날에 중국 엔진 집단이라는 종목이에요. 그죠? 알아요. 근데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네. 기업이 중국 엔진 집단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변환하면서 SNC 엔진그룹 바뀌었는데 이게 자동차 부품이랑 뭐 기어 엔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옛날 이름이 중국 엔진 집단이잖아요. 왜 회사 이름에 집단이 들어가는지 이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걔네 집단은 무슨 삼합회 같이 흑집단이 아니라 걔네들은 집단은 그냥 네. 의미에 그냥 이렇게 좀 우리 그룹사, 홀딩스, 뭐 지주사 이런 개념들로도 써요. 그러니까 뭐 이거 네. 그렇게 특별히 기분 나빠하시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빨리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이거 SXT 이 엔진그룹은 이거 같은 경우에 주가가 4월 달에 많이 오른 이유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4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자, 그때도 중국 주식들 조심하십시오. 계속 이야기했던 게 아마 올 초에 좀 올랐을 때도 제가 중국 주식들 상반기에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중국 주식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전 아직도 중국 그룹 솔직히 전 안 좋아해요. 왜? 우리나라 같이 투명하냐? 안 투명합니다. 회계법도 틀립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얘네가 회계상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국 그룹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그룹이라면 우리나라 검찰이 어떻게 동원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 그룹이 문제를 일으켰어. 우리나라 검찰이 얘네들을 단속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큰일 납니다. 취해법권입니다. 무슨 소리냐? 얘네들 예를 들어서 얘네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법을 무서워하겠어요? 뭐를 무서워하겠어요? 얘네 우리나라에서 상장 철회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돼, 막말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중국 가가지고 막 얘네 조사할 거야? 중국한테 협조 요청했는데 중국이 안 해버리면 끝이야. 얘네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 죄송한 얘기지만 중국 그룹을 솔직히 전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그룹들은 투명하잖아. 근데 중국 그룹 투명하다는 거 자신해요? 저 자신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중국 그룹이 뭐 중국 프리미엄이 붙어서 올라갈지라도 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저는 투명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들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신 없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 회사 굉장히 자신 있게 좋은 회사예요. 이런 말을 합니까? 전 못해요. 왜? 이 회사 자체가 좀 불분명하거든.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4월 달에 주가 많이 올랐을 때도 보면은 4월 달에 주가 많이 올랐을 때도 무중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딱 무중 발표하고 그다음 좀 오르다가 그냥 다 빠져버리잖아.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이건 뭐냐? 이거는 매력이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완리라든 중국 원양자는 다 갖고 계시는데 전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중국 지금 뭐 프리미엄 이제 다 빠지잖아요. 제가 중국 프리미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중국 뭐 원양저 뭐 오를 때도 그때도 했지만 중국이 막 좋아서 막 이 회사 너무 좋아한 게 아니라 그때 중국 프리미엄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보세요. 프리미엄 빠지니까 종목들 거의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뭐 성장성으로 보셨다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굳이 저는 계속 홀딩하라는 말은 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완이라든지 중국 원양정은 다 죄송한 얘기인데 일단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SNC 엔진그룹은 완이랑 중국 원양장이랑 틀리게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주회사라는 좀 안정성이 있잖아요. 지주회사라면 좀 가져.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여러 가지가 틀려요, 중국은. 자꾸 우리나라의 경제관념으로 중국의 경제관념을 아직도 이해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똑똑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중국이 경제성장을 뭐 논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 맞는데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중국이 지금 뭐 경제가 커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는요, 뭐 아무리 뭐 법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법에서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은 사회주의예요. 중국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개념들로 막 얘네들은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가가지고 중국 가서 눈탱이 맞고 울면서 들어오는 기업들 많잖아요. 중소기업들.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중국은 가능한데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뭐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울면서 들어온 기사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중소기업 이야기들. 그게 왜 가능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얘네는 사회주의 국가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뭐 홈리스가 뭐 지주사 개념 그게 아니에요. 절대 같이 보지 마십시오. 왜 같이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전 매력 없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당분간 손 안 대시는 게 계속 좋을 것 같다. 저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그냥 저는 일단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 코라홀딩스인데요. 코라홀딩스도 보시면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빠지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 코라홀딩스 주가가 옛날부터 올라가는 게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된 이유를 전 솔직히 못 찾았겠어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근데 주가가 계속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코라홀딩스는 이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거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이제 여기서 지자리 잡아가면서 이럴 거예요. 아마 이런 상승을 다시 보이기는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매수가인데요.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그냥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손실 보면서 팔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그냥 이건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를 좀 새로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하여튼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대 무사하게 제대해서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제 네, 사회 고맙습니다. 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의정부 신한대학교로 갑니다. 신한대학교. 신한대학교. 오후 2시부터 배대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 뵈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거 아마 어디 가서도 못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강의에서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와서 들으시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2일 오후 2시 광명역 서편 제 1층 대회실에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분 전화 오니까 아주 그냥 오랜만에 동창이 하는 느낌이 되었네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갈게요. 올려주세요. 하이소닉 50% 5,500원인데요. 하이소닉. 하이소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에서 좀 밀리고 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 반등은 들어올 것 같아요. 반등은 들어올 것 같은데 반등은 꼭 뭐 매수가 근처까지 안 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매수가 근처가 아니더라도 일단 현금하시는 게 좋아요. 55%를 5,500원에 갖고 가는 건 제가 봤을 때 되게 무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매수가 꼭 안 되더라도 그냥 현금화. 다음 종목. 농우바이오입니다. 15% 23,300원인데요.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요 가격 근처에서 일단 좀 더 지켜보세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데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매력이 있어요. 그죠? 박스권에 뭐 물량 빠져나가는 것도 기간은 오히려 더 샀어요. 그죠? 지금 시장이 이래서 개인들만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한번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면 상승 제대로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계속 홀딩하면서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신규 상정 패턴에서 일단 좋은 패턴이었죠. 좋은 패턴이었는데 여기서 하고 이쯤에서 돌려서였어야 돼요. 실은.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근데 여기서 못 돌려세우죠. 그러면서 다시 밀리면서 지금 어디예요? 이제 이
신규 상장한 가격 근처까지 아마 내려와서 여기 어디서 저항을 지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64,700원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다행이에요. 그럼 그래도 시간 걸려서라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테스트에서 실패해서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면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때.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다날 11,500원 15%인데요. 다날 같은 경우에 요번에 와 반등할 때 이거는 힘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건 일단 힘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번에 반등할 때 빠졌던 거 다 반등시켰죠.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11,500원이면 좀 더 지켜보세요. 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라면 이거 한 2,000~3,000원, 11,000원 좀 넘어서 11,500원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나중에 전 매도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막 빨리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다날은. 다음 종목. 네, 경봉입니다. 경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0원인데요. 경봉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올 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때 잠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전 관심 끈 지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의 매력을 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 매도하십시오. 예, 이거 굳이 끌고 가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리고 싶어요. 다음 종목. 네,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현대차 우선주 20% 11만 원인데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제가 현대차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현대차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동차 주식은 기본 뼈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올라올 겁니다. 이선까지는 올라옵니다 했는데 어때요? 요번에 시장 빠진 데 뒤에는 반대로 올라오죠? 그래요. 제가 이 반장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이때 올라올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어떤 메커니즘들이 좀 있어요. 그 메커니즘들의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다들 이 반등에 희망 걸거든요. 이 반등에 희망 걸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반등에 왜 믿을만 하냐? 믿을만 하시잖아요. 빠질 때도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라 그랬잖아. 제가 기본 뼈대 때문에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나서 이 주식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물타기 하거나 막 신규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자동차주를 제가 꼭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건 기본 뼈대 메꾸느냐고 올라온 거고요. 이 회사가 그렇게 막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대차 우선주 11만 원 매수가인데요.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 파세요. 다음! 예, K사인입니다. K사인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일단 신규 상장에서 좋은 패턴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건 아직은 좀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 다시 이거 하고 나서 재상장하고 나서 어때요? 여기서 어때요? 버티고 있죠? 여기서 버티고 있죠? 버티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힘이 대단히 좋다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힘이 대단히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머슴으로 생각하면 이 머슴이 힘이 되게 좋은 애야. 그래서 힘이 되게 좋은데 아니 힘이 빠져야지 뭐 예를 들어서 머슴을 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힘이 있는데 이 머슴을 굳이 얘가 앞으로 힘이 언제 빠질까? 곧 팔아야지. 이럴 필요는 없잖아. 아직 힘이 있으면 그 머슴이 힘을 쓰게 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이 주식은 아직 힘이 있어요. 그러면 힘이 있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보면 돼 그냥. 지켜보셔. 아직까지는. 왜? 이게 뭐 어디서 저항받고 떨어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시장 하에서도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리는 얘가 힘이 좋다는 소리거든. 패턴으로도 나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 2,500원 매수까지만 더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이건 뭐, 어디서 저항받을지 아직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힘이 있다는 소리니까 그 힘이 어디까지 갈 건지 좀 여유롭게 지켜보고 결정하자고요.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1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는 정확히 9시부터 하니까요. 여러분들 2부에도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